일본 한 마을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뒤이어 일본 한 중학교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곧 학교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학부모들이 항의했으며 일본 교육청이 갑작스럽게 한국어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중학생의 발표가 전국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작은 마을에 사는 유우토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엄마에게 선천적 청각장애라고 말했죠. 그때는 당연히 그 말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자라면서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보청기를 끼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스스로도 모르니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종이와 연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일본어의 복잡한 한자들이 너무 어려웠거든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그럭저럭 쓸 수 있었지만 한자는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자의 복잡한 획들이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기억하기 힘들었죠. 수업 시간에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적은 한자를 보면서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복잡한 한자들은 마치 그림처럼 보일 뿐이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가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종이에 글을 써주곤 했는데 그 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한자들은 정말 복잡했거든요. 때로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왜 글자는 이렇게 어려운 걸까?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자유롭게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복잡한 한자 때문에 제 마음을 글로 쓰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도 힘들었지만 글로도 제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게 더 괴로웠죠. 마치 투명한 벽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변화가 찾아온 건 언니 리의 덕분이었어요.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았고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한국어가 뭔지도 잘 몰랐지만 언니를 통해 제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은 몰랐죠. 언니는 항상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마음을 아는 만큼 저도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언니가 보여줄 새로운 글자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조용한 세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음을 전하는 것도 어려운 그런 나날들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숙제를 하느라 책상에 앉아 있었고 언니 리에는 자기 방에서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우토야, 잠깐만. 언니가 손짓으로 저를 불렀어요. 손에는 뭔가 책을 들고 있었죠. 언니는 제 앞에 앉더니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이상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동그라미, 네모, 선들이 조합된 글자들이었죠. 처음 보는 모양이라 신기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종이에 물어보았어요. 한글이야. 한국 사람들이 쓰는 글자.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동아리에 들어갔거든. 요즘 한국 문화가 인기가 많아서 말이야.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들 정말 신기해. 언니가 말했어요. 일본어보다 훨씬 간단한 것 같거든. 저는 언니가 보여준 한글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복잡한 한자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동그라미 하나, 선 하나가 모여서 글자가 되는 게 마치 퍼즐 같았죠. 어떻게 읽는 거야?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웃으면서 아,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소리를 내며 설명했어요. 물론 저는 들을 수 없었지만 언니의 입모양을 보면서 따라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니가 보여준 글자들이 생각보다 쉽게 이해됐거든요. 예를 들어가라는 글자는 기역과 아가 합쳐진 거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것 같았죠. 이거 정말 간단하네. 저는 놀라서 종이에 썼습니다. 언니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유우토가 이렇게 빨리 이해할 줄 몰랐는데. 그날 밤, 언니는 저에게 몇 개의 한글을 더 가르쳐 줬습니다. 나, 너, 우리 같은 간단한 글자들이었어요. 저는 마치 새로운 놀이를 발견한 것처럼 즐거웠습니다. 한자를 배울 때는 항상 머리가 아팠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몇 개의 기본 모양만 알면 무수히 많은 글자를 만들 수 있었어요. 언니, 이거 더 배울 수 있어?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면 안 돼. 그날부터 언니와 저의 특별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를 집에 와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 모양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죠. 언니는 저를 위해 한글 카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앞면에는 한글을, 뒷면에는 히라가나로 뜻을 써놨어요. 저는 그 카드들을 가지고 놀이하듯 한글을 익혔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저는 기본 자음들을 하나씩 따라 써봤어요. 언니는 제가 쓴 글자를 보면서 잘했어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죠. 며칠이 지나자 저는 간단한 단어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 나무, 하늘 같은 기본적인 단어들이었어요. 언니는 제가 한글을 쓸 때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유우토 정말 대단해. 나보다 빨리 배우는 것 같은데. 언니가 놀라워했어요.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지 신기했거든요. 아마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 때문인 것 같았어요. 복잡한 한자와 달리 한글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죠. 언니는 저의 변화를 보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유우토에게 한글이 정말 좋은 언어인 것 같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글자를 통해 기쁨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매일 밤 언니와 함께하는 한글 공부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언니도 저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유우토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더 열심히 배워야겠어. 그렇게 우리 남매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집에 와서는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저는 한글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었죠. 그날부터 매일 밤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숙제를 끝내면 언니와 저만의 특별한 시간이 시작되었거든요. 언니는 항상 새로운 한글 단어들을 준비해서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배워보자. 언니가 새로운 카드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보여준 첫 번째 단어는 기쁘다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써봤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써내려가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 단어가 뭔 뜻이야?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행복하다는 뜻이야. 일본어로 우레시. 언니가 설명해줬어요. 저는 기쁘다라는 단어를 몇 번 더 써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단어를 통해 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다음은 고맙다였습니다.
언니가 카드를 보여주자 저는 바로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뜻이죠. 고맙다. 저는 중얼거리며 그 단어를 계속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언니에게 말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새 종이를 꺼내서 언니 고맙다라고 한글로 써서 보여줬습니다. 언니는 그 종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유토야. 저는 처음으로 한글로 제 마음을 표현해 본 거였습니다. 복잡한 한자로는 힘들었던 일이 한글로는 이렇게 쉽게 될 줄 몰랐어요. 언니도 유토가 고맙다. 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많은 단어들을 배웠어요. 재미있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같은 따뜻한 단어들이었죠. 각각의 단어를 배울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저는 짧은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나는 행복하다, 언니는 좋다, 한글은 재미있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유토 정말 빨리 배우는구나. 언니가 감탄했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빨리 배우는 학생은 처음 본다고 하실 것 같아. 저는 뿌듯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를 잘한다는 기분이었거든요. 한자를 배울 때는 항상 틀리고 어려웠는데 한글은 달랐어요. 어느 날 밤 언니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유토야, 일기를 써볼까? 일기? 저는 놀랐어요. 지금까지 일기 같은 건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응, 한글로 간단하게. 오늘 있었던 일이나 느낀 점을 써보는 거야. 언니는 새 공책을 주면서 천천히 해도 되라고 말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일기를 써봤습니다. 오늘은 한글을 배웠다. 언니가 가르쳐 주었다. 나는 기쁘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한 첫 번째 일기였어요. 언니는 그 일기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죠. 유토가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니. 언니가 감격해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 두 줄이었지만 점점 길어졌어요. 오늘은 학교에서 친구와 놀았다. 재미있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다. 한글을 배우니 마음이 편하다. 이런 식으로 제 하루를 한글로 기록했어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제 감정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제 일기를 매일 읽어봤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써서 답장을 주곤 했죠. 유토의 일기를 읽으면서 나도 많이 배워. 유토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거든. 한 달 정도 지나자 저는 꽤 긴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복잡한 감정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언니 덕분에 나는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문장을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글이 저에게 목소리를 준 것 같았거든요. 언니도 제 변화를 보면서 놀라워했어요. 유토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한글이 유토에게 정말 맞는 언어인 것 같아.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걸 말이에요. 매일 밤 언니와 함께하는 한글 공부 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제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유토야, 한글 배우는 게 재미있어? 언니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저는 주저없이 한글로 답했습니다. 네, 정말 재미있어요.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열쇠예요. 언니는 제 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죠. 그렇게 우리의 비밀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와 저만이 아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 행복한 시간이 언젠가 위협받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한국어 동아리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와 저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언니가 돌아온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가방을 던져놓고는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이상해서 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언니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야? 저는 종이에 써서 보여줬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들더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울고 있었던 거죠. 유우토야. 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큰일 났어.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어. 학교 내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한다는 거야. 저는 그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어려운 한자들이 빽빽이 적혀 있었지만 대충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죠. 왜 갑자기?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요즘 한일 관계가 좀 안 좋아졌다고 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걸 제한하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일 뿐인데 왜 정치와 연관시키는 걸까요? 그럼 한국어 동아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걱정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해산해야 돼.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일부터 한국어 동아리는 없어져.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언니가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단되는 건가요? 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우토야, 미안해. 당분간 한글 공부를 멈춰야 할 것 같아. 왜? 저는 절망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알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금지됐는데 집에서 가르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거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글은 저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빼앗는다니요. 하지만 언니, 한글은 나에게 정말 소중해. 저는 간절히 써서 보여줬습니다. 언니도 눈물을 흘렸어요. 나도 알아. 유우토가 한글을 배우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봤거든.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 없으면 저는 다시 예전의 조용한 세계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무에게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세상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어 동아리가 있던 교실은 텅 비어 있었고 학생들은 조용히 수근거렸어요. 언니는 그날부터 기운이 없었습니다. 한국어 동아리는 언니에게도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즐거움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보람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곳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고 싶었지만 언니가 말린 이후로는 쓸 수 없었어요. 유우토야, 정말 미안해.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력해서 유우토를 도와줄 수 없어. 저는 언니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한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글을 써봤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단어들을 하나씩 써내려갔죠. 기쁘다, 고맙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이 단어들을 쓰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누가 막더라도 저는 한글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언니는 제가 혼자 한글을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 같았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유우토야, 정말 조심해야 해. 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한글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글은 제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교육청의 공문 이후 학교 분위기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어와 관련된 어떤 것도 금기시되었어요. 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라도 한글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언니가 가르쳐준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며칠 후 언니가 제게 말했습니다. 유우토야, 한글 공부를 완전히 멈추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해.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되었어요. 언니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거든요. 언니, 괜찮아? 저는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유우토를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어. 언니가 용기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글 공부는 더욱 비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글은 제게 너무 소중했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저에게 큰 기회가 찾아올 거라는 걸 말이에요. 세상에 제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말입니다. 그날은 학교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행사였어요. 각 반에서 대표 학생들이 나와서 자신의 특기나 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객석에 앉아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는 친구, 그림을 그리는 친구, 장래 희망을 발표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설 수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재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제 옆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종이를 건네주셨어요. 유우토야, 너도 발표해보지 않을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학생이 무대에 선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종이에 써서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말로 하는 발표만 있는 건 아니야. 유우토만의 방법으로 해보면 어떨까?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글이 떠올랐어요. 선생님, 저는 글로 발표하고 싶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썼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어떤 내용으로 할 거니?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교육청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외국어가 아니라 제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도구였거든요. 제가 배운 특별한 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썼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럼 준비해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한글로 제 마음을 표현한 문장을 써봤어요. 언니도 도와줬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유우토야, 정말 괜찮겠어?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저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발표회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참관하러 온 부모님들까지 모두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미리 준비한 화면을 켰습니다. 프로젝터를 통해 큰 스크린에 글자가 나타났어요. 첫 번째 화면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유우토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어였지만 저는 긴장되었어요. 두 번째 화면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 제 마음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객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복잡한 한자는 저에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힘들었죠. 그 다음 화면에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새로운 글자를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언니예요. 언니는 객석에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언니가 가르쳐준 글자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복잡한 한자와 달리 간단하고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에서 저는 한글을 보여줬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지만 들려주고 싶었어요. 객석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글자들을 통해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맙다, 기쁘다, 사랑하다. 이런 감정들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저는 모든 용기를 쏟아부었습니다. 언어는 국경을 넘어 마음을 연결해주는 다리입니다. 저에게 한글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준 소중한 선물이에요. 객석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깊은 감동의 침묵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로 쓴 문장을 보여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일본어로 번역도 써놨어요. 그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무대에서 깊게 인사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거든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유우토야, 정말 감동적이었어.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글이 그렇게 아름다운 글자인 줄 몰랐어요. 한 학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유우토야, 정말 대단해. 너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 말이에요. 오늘 나는 무대에 섰다.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전했다. 한글이 나에게 목소리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조용한 외침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발표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발표회가 끝난 후 며칠간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다면 학교에서 저를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였죠. 유우토야, 그때 발표 정말 멋있었어. 같은 반 친구가 종이에 써서 보여줬어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언니가 흥분한 채로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뛰어와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유우토야, 큰일이야. 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놀라서 물어봤어요. 언니는 스마트폰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발표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어요. 누가 너의 발표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렸어. 그런데 이게 엄청 많이 퍼지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있다니요. 화면을 보니 조회수가 벌써 몇만 명이나 되었어요. 댓글을 봐봐. 언니가 화면을 내려서 보여줬습니다.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감동적이다. 용기 있는 아이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죠. 이 아이가 보여준 한글이 정말 아름답네요. 장애를 극복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를 새삼 느꼈어요. 저는 계속 댓글을 읽어봤습니다. 대부분 따뜻하고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유우토야,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 언니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영상은 더욱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가 받고 나서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 엄마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인터뷰요? 언니와 저는 동시에 놀랐습니다. 네, 유우토의 발표가 화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요. 며칠 후 정말로 방송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왔어요. 카메라와 조명을 가져와서 거실을 스튜디오처럼 만들었죠. 기자, 아저씨가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유우토 군,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저는 종이에 답을 써서 보여드렸어요. 언니가 가르쳐줬어요. 한글은 복잡한 한자보다 훨씬 쉬웠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글은 저에게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기자 아저씨는 언니에게도 질문했어요. 언니로서 유우토군을 가르치면서 어떤 기분이었나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우토가 한글을 배우면서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기뻤어요. 한글이 유우토에게 언어를 준 거예요. 그 인터뷰는 며칠 후 전국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유우토군 덕분에 한글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이도 장애가 있는데 유우토군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인 줄 몰랐습니다. 언니는 제게 말했어요. 유우토야, 내가 한 작은 발표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 저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단순히 제 마음을 표현한 것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을 줄 몰랐거든요. 특히 한글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와 아름다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외국 언어가 아니라 소통의 도구구나.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왜 일본 아이가 한국 글자를 배우느냐는 비판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언니는 저를 보호해줬습니다. 유우토에게 한글은 단순히 외국 언어가 아니야.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거든. 저는 그런 비판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응원해주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언니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유우토야, 다른 학교에서도 너와 같은 발표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생겼대. 정말요? 응. 특히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너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해. 저는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니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의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몰랐다. 한글은 나에게 언어를 주었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제 발표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한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제 영상이 전국적으로 퍼진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유우토야, 이것 좀 봐. 언니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도쿄의 한 중학교 학생이 나와 있었어요. 그 학생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자신만의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나카 아키라입니다. 유우토군의 영상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게 되었어요. 아키라군은 화면에 한글로 쓴 자신의 이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꿈, 희망, 친구 같은 단어들을 써가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저도 새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유우토군처럼 저도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친구에게까지 전해진 거였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사카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한 한글 수업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언니가 설명해줬어요. 그 학교의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우토군의 사례를 보면서 한글이 가진 교육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자 체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글의 장점을 다른 친구들도 느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던 중 전국에서 우리는 어떤 문자든 누구든 포용할 수 있어요라는 슬로건을 내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청각장애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시작되었어요. 각자 한글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영상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였죠. 나는 들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소통한다. 한글은 나에게 새로운 언어를 선물해 주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한글로 쓰여진 영상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우토야, 내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움직임이 되고 있어. 저도 감격스러웠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은 친구들과 함께라면 가능해지고 있었거든요. 캠페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청각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어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해요. 언어에는 국경이 없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교토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글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소식이었죠. 우리는 유우토 군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소통의 새로운 방법을 배우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동아리의 회장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언니는 그 소식을 들려주면서 말했어요. 유우토야, 내가 걱정했던 정치적인 문제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사람들이 한글을 정치가 아닌 소통의 도구로 보기 시작했거든.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사용 금지 같은 정책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글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에게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전국의 청각장애 학생들이 모여서 쓴 공동 편지였습니다. 유우토 군에게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도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요. 편지는 한글과 일본어로 함께 쓰여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수십 명의 친구들이 서명했더군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길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니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유우토야, 너는 정말 많은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었어. 이제 너희들의 목소리가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나 혼자서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많은 친구들과 함께하니 큰 울림이 되었다. 한글은 우리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곧 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연대는 어른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죠. 저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였거든요. 전국적인 캠페인이 한 달 정도 지속된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새로운 발표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저희 가족은 모두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뉴스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서 중요한 발표를 할 예정이었거든요. 여러분, 큰 뉴스인 것 같아. 엄마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도 저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더 강한 제재가 나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드디어 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최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글 학습 열풍에 대해 교육청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특히 청각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글이 새로운 학습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현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담당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교육청은 장애학생 보조 학습 언어로서 한글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발표였거든요. 한글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구조가 청각장애 학생들의 언어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 언니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유우토야,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특수교육 현장에서 한글을 보조 학습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지되었던 한글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거였잖아요. 또한 이번 결정은 유우토군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뉴스에서 제 이름이 나오자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이런 큰 변화에 기여했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언니와 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유우토야, 이제 당당하게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꿈만 같아. 저도 행복했어요. 며칠 후 학교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유우토야, 학교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어. 너처럼 한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수업 말이야. 정말요? 저는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응, 전문 선생님도 모셔올 예정이야. 유우토가 그 프로그램의 첫 번째 학생이 되는 거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제 정식으로 한글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 주말, 언니는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줬어요. 새로운 한글 공부책이었죠. 이제는 숨어서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제대로 된 교재로 배우자.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책 첫 페이지에는 언니가 쓴 글이 있었어요. 유우토에게 너의 용기가 세상을 바꾸었어. 이제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자. 사랑하는 언니가. 저는 그 글을 읽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몇 주 후 전국에서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다닌 학교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한글 교육이 도입된 거였죠. 유우토야, 내가 뿌린 씨앗이 전국에서 꽃 피우고 있어. 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유우토군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언어는 정말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인 것 같아요. 그 편지는 한국의 한 대학교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이 보낸 거였어요. 저는 국경을 넘어서도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은 처음에 나에게 금지된 언어였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언어가 되었다. 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일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가능해졌다. 언니가 처음 한글을 가르쳐준 그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한글은 나에게 목소리를 주었고,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제 나는 안다. 언어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몇 달 후, 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우토야, 너는 이제 누군가의 목소리가 되었어. 말을 할 수 없었던 내가 오히려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글로 가장 소중한 문장을 썼습니다. 사랑해요. 이 세 글자에는 언니에 대한 고마움, 저를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한글에 대한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언니는 그 글자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안아줬죠. 나도 유우토를 사랑해. 그리고 유우토의 용기를 정말 자랑스러워해.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한글과 함께하는 저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된 거였거든요. 조용한 세계에서 시작된 작은 목소리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언니가 보여준 따뜻한 한글 한 글자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 플러스였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